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성년의견지원본부 이사이자 법무사인 문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성년의견지원본부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여러 제도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후견계약, 즉 임의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견 계약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비교 개념으로 법정 후견 제도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후견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있습니다. 우선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한정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에서 본 성년 후견과는 다르게 지속적 결여가 아닌 부족이므로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한정 후견과는 달리 특정 후견인에게 동의권, 취소권이 부여되지는 않고 특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또는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 대리권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3가지 법정 후견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또는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후견 개시 및 후견인의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견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959조의 14에 후견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후견 계약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사항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는 달리 후견 계약은 당사자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임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두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후견 계약을 통해 임의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게 되고 미리 임의 후견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제3항은 후견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후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임의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계약은 미리 정신적 제약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한정 후견과 같이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항에 있다고 인정될 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인, 또 검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의 후견 감독인은 임의 후견인이 하는 후견 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행위 능력을 후견 계약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피후견인은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가정법원, 임의 후견인, 임의 후견 감독인 등은 후견 계약을 이행,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의 후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의 후견인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일 수 있고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의 후견인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임의 후견인이 민법 제937조 각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외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임의 후견인에게 후견 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걸 보면요.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세 번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네 번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여섯 번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그리고 임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일곱 번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여덟 번째,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아홉 번째,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열 쪽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후견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후견 사무에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예로는 첫 번째,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두 번째, 예적금 등 금융 관련 업무, 세 번째, 연금, 차임 등 정기적 수입의 수령과 차임 공공요금, 입원비 등의 지출행위, 네 번째, 생활비 송금 및 생활용품 등의 구입, 다섯 번째, 상속 재산 분할 등 상속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등, 일곱 번째, 공적 서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건 예시니까요. 추가로 더 다른 사항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신상보호 예로는 첫 번째, 간병계약, 시설 입소계약, 복지서비스 이용계약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진료계약, 입원계약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견 계약의 체결과 철회와 변경을 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임의 후견인은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 전에는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 계약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고 새로운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 계약을 맺어서 이미 체결된 후견 계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 계약의 종류를 보면 후견 계약의 철회와 변경처럼 임의 후견 감독인이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 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 계약의 의사표시를 처리함으로써 후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후견 계약의 존속 및 그에 따른 후견 사무의 계속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정, 예컨대 임의 후견인이 중병에 걸려서 후견 사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견 계약 종료 허가 심판이 확정이 되면 후견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한 후견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설명드린 후견 계약 제도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본인이 선정한 임의후견인과 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법원에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은 임의후견이 개시가 되고 후견 업무에 대해 임의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경우에 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고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거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에 아직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 혹시 치매라도 생겼을 때를 상상해 보면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집니다. 만약 형제 자매가 있다면 이들이 나를 돌봐주고 필요한 경우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시청하여 후견인이 돼서 나의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후견인으로 누구를 할지 또는 후견 사무 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나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면 향후에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겨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본인이 미리 선임해 둔 임의 후견인이 본인이 설정한 방향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것이고 또한 임의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 후견 감독인의 감독을 받으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임의 후견 등기를 해두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견 계약 공증 시 필요한 서류를 보시겠습니다. 후견 계약 공증 시에는 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후견 계약 공증 시 대리가 불가하므로 본인, 즉 위임인과 임의 후견인, 즉 수임인은 모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후견 계약을 공증하면 공증인은 후견 계약 공정 문서를 원본 한 부와 정본 두 부를 작성하여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을 하게 되고 정본은 본인과 임의 후견인에게 각 한 부씩 주게 됩니다.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 계약은 후견 계약의 내용과 존속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야 하므로 임의 후견인은 공증인으로부터 이렇게 교부받은 정본을 후견 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 계약은 후견 계약의 내용과 존속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야 합니다. 후견 계약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재산과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그 체결, 존속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이나 제3자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후견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법정 후견, 즉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이런 법정 후견이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후견 계약의 처리와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후견 계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임의 후견인은 등기된 사항의 변경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후견 계약으로 등기되어야 할 사항이 뭔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과 증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후견 계약의 본인과 임의 후견인에 대한 사항, 세 번째로 임의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따라서 후견 계약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즉 첫 번째, 공증을 받은 후견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임의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리권 등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후견 계약의 본인과 임의 후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후견 등기사항 보존자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견 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 후견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후견 계약에 관한 등기 신청은 사건 본인, 즉 위임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 수수료와 같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 후견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편이나 대리, 즉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후견 계약의 개념부터 임의 후견 등기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후견 계약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